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갈 차례죠. 자, 41번 보면 이동탱크 저장소로 위험물을 갖다가 운송하는 자가 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험물, 요 안전카드를 반드시 휴대를 해야 되는 그 위험물은 요 특수인화물 있죠. 그다음에 요 일석이류,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벤젠, 요거 일석이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휴대를 해야 되는 거고, 디에틸에테르, 특수인화물 해당되죠. 휘발유 일석이류죠. 자, 경유는 이석이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유를 운반할 때는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탱크 저장소, 탱크롤이죠. 요거를 그 운송시에 준수해야 되는 그 기준을 보면 요 장거리 있죠. 장거리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340km 이상, 일반 국도는 200km 이상일 경우에 요걸 우리가 장거리라고 하는데, 이때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예외사항이 있는 거죠.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킬 경우, 그 다음에 2류 위험물, 그 다음에 3류 위험물 중에서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을 갖다가 운송할 경우에는 칼슘하고 알루미늄 탄화물만 함유한 것에 한해서는 예외가 되는 거고, 4류 위험물 경우에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은 예외가 된다는 거.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경우, 그 다음에 요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경우는 특수인화물하고 요 일석이류. 꼭 여러분 요건 여러 번 읽어서 바로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다음 42번. 자, 허가의 취소나 사용 정지 사유가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여기 부재시라고 되어 있죠. 부재시. 요 부재시라는 것은 잠시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 걸 우리가 부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 대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는요,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여행, 어떤 부상 같은 걸 입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있죠. 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되죠. 4번이 바로 해당되지 않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취소하고 사용 정지 사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에 43번. 요두값에 대한 정의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두값 어디에 많이 써요? 우리 동식물 유류, 건성류, 불건성류, 반건성류 요거 구분할 때 우리가 요두값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요두값은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이 요드의 그람 수를 갖다가 우리가 요두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라는 것은 지방이나 또는 기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방 또는 기름 100g과 부과되는 거니까 결합하는 거죠. 결합하는 요드의 그람수에서 3번이 답. 그 다음에 요 비누화 값의 정의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이놈은 유지 1g을 비누화 시키는데 필요한 요 KOH의 요 미리그람수죠. 다음 44번. 사물의 질산이 분해를 하는 경우에 H2O, NO2, O2의 요 몰수를 차례대로 옳게 나열한 거. 자, HNO3, 요게 질산이죠. 육류염물. 요게 사몰이 열분해하는 거죠. 자, 생성되는 물질이 물, 그 다음에 NO2, 그 다음에 O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죠. 자, 반응 전 수소가 4개죠. 반응 후도 수소가 4개가 되려면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반응 전 질소가 여기 4개죠. 그럼 질소 4개, 여기 4가 들어가야 되죠. 자, 산소, 반응 전, 산소가 몇 개? 12개죠. 여기 2개, 8개, 10개, 12개. 그대로 식이 맞아지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 물의 몰수는 2몰, NO2의 몰수는 4몰, 산소의 몰수는 1몰이죠. 그래서 2, 4, 1 해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산, 육류위험물, 산화성 액체죠. 요 놈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위험물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 갈색 병 속에다 보관하죠. 그 다음에 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 단백질 검출 반응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질산 1하고 염산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우리가 왕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왕수는 금이나 백금을 녹일 수 있죠. 다음 45번 가죠. 45번은 다음에 요 금속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소, 이쪽에 뭐 헬륨, 그다음에 여기 리튬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뭐 베릴륨, 수헬리, 베릴륨, 붕소 뭐 쭉 나가는데 여기에 수소, 리튬, 그다음이 나트륨이죠. 나트륨, 칼륨 쭉 나가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이거 1쪽에서부터 이쪽이 18쪽까지 있는 거죠. 또 요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주기. 그래서 요거 1주기, 뭐 2주기. 쭉 얼마까지 가냐면 7주기까지 가죠. 요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늄까지 있죠. 이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였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금속은 리튬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1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46번 가죠. 자, CO2 소화 약제인데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CO2는 화재 진화 후에 깨끗하죠. 즉 오손이 없는 거죠. 전기 화재에 적합한 거고 비전도성이니까. 밀폐진 지역에서는 질식의 우려가 있죠. 그다음에 한냉지에서 동결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CO2는 웬만한 온도에서는 동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CO2의 물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CO2의 B점,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가끔 그 시험에 나오죠. 마이너스 78.5도. 끓는 점이 마이너스 78.5도씨예요. 그 다음에 삼중점. 이건 마이너스 56.3도라고도 하고 56.6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임계온도. 이건 31.1도씨.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마이너스 78.5도인데 이게 겨울철에 영하 뭐 2, 3, 40도에서는 뭐 동결될 우려가 없는 거죠. 47번 가죠. 자, 47번은 우연물의 일반적인 성질인데 이류염이죠. 이류염물. 옳게 설명한 거. 자, 이류염물은 뭐예요? 가연성 고체죠.
그리고 이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물질이죠. 그래서 가장 맞는 답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소가 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죠. 또 연소 속도가 빠른 고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8번 가죠. 자, 48번은 제6류 오염물이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6류 오염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이죠. 그 다음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 요게 그 할로겐간 화합물. 할로겐간 화합물인데, 요건 3불화. 브롬이죠. 그 다음에 5불화. 브롬. 그 다음에 5불화. 요드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할로겐적 원소끼리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거는 3불화브롬, 5불화브롬, 5불화 피리딘 이건 없는 거죠.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9번 가죠. 자, 액체 연료의 질량이 탄소가 80%, 수소가 20%일 때 몰 비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탄소가 80%, 수소가 20%죠. 우리가 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지금 원소죠, 원소. 원소가 지금 탄소가 원자량이 12죠. 이게 80%. 이게 바로 몰이에요, 몰. 몰비. 탄소. 자, 수소는 원자량이 1이죠. 이 중에 20%. 요거 계산하면 약 1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0번 가죠. 자, 50번은 요 나트륨에 대한 설명. 자, 나트륨은 삼류오염물, 금수성 물질이죠. 자, 화학적으로 활성이 큰 물질 맞아요.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활성, 반응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사주기 1쪽에 속하는 원소다. 아까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이렇게 나갔었죠. 그 다음에 루비디움.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죠. 자, 이쪽이, 여기 수소가 있죠. 수소가 요게 1주기예요, 1주기. 리튬이 2주기, 나트륨이 3주기, 칼륨이 이제 4주기로 나가죠. 자, 그럼 나트륨은 3주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2번이 틀린 거죠. 4주기가 아니고 3주기, 1쪽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어요.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할 위험이 있는 거죠. 삼류오염물이니까. 물보다 가벼운 금속, 경금속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트륨, 삼류의 금수성 물질, 그다음에 물과의 반응식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 속에 보관한다는 거. 그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부틸 리튬 C4H9. 이게 부틸이죠. 여기에 리튬이 들어간 거죠. 이건 삼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삼류 여러분이 그 지정 수량을 보면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금금 칼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염소와
규소화합물이 들어가죠. 여기 행정안전물 0으로 정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1253이에요. 10kg, 20kg, 50kg, 요 300kg.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알킬 리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건 10kg예요. 지정 수량이. 그 다음에 2번,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이류. 황아린, 황적유, 철근마에서 요거는 500kg죠. 3번, 인화칼슘, CA3, P2죠. 금속의 인화합물에 해당이 되니까 300kg죠. 36. 그 다음에 4번은 황린이죠. 황린은 20kg죠. 36. 그래서 가장 큰 건 이류, 2번 마그네슘, 이류가 가장 지정 수량이 큰 거죠. 그 다음에 52번. 요 안전거리 그 문제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건 그,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 요건 3m 이상, 35000V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상, 주거용, 요건 10m 이상, 그 다음에 가스, 이건 다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30m 이상, 문화재는 50m 이상으로 가장 그 안전거리가 크죠. 여기서 20m니까, 20m는 가스류죠. 가스계통. 그러니까 요 2번에 고압가스 저장시설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포소화 설비인데, 화재 시에 용이하게 접근해서, 즉 이동식을 의미하는 거죠. 접근한다는 것은. 자, 헤드 방식이 고정식이죠. 자, 포소화전 방식이 요놈이 바로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고정포 방출구, 요거 고정 방식이죠. 포 모니터 노즐, 요것도 고정 방식이에요. 이건 5개 소화전 마냥 포 방출구가 있는데 요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가죠. 위험물의 그 위험성, 인류위험물이에요. 틀린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BaO2, 과산화 바륨이죠. 자, 요 놈이 염산하고 반응이 되면 과산화수소 BaCl2, 염화 바륨하고 H2O2, 과산화수소 나오는 거 맞죠?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과산화 바륨, 무기 과산화물인데, 이거 염산과 반응을 해서 여기 과산화수소 생성이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2번에 과망간산 칼륨은 알코올이나 글리세린과 접촉할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죠. 그다음에 KClO3, 염소산 칼륨, 염소산 염류인데,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 KCl하고 O2가 나오죠. 2분의 3이니까 전부 2를 하면 여기 2가 되고, 2분의 3이니까 2 곱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00도씨 이상에서 열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바로 답이에요. 100도씨 미만이 아니고 400도씨 이상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요 NaClO3, 이건 염소산 염류, 염소산 나트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열분해하면 유독한 ClO2가 나오는 거죠. 즉 여기서 NaCl 나오고, 그 다음에 ClO2, 그 다음에 산소 나오겠네요.
그래서 ClO2 나오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55번 가죠. 자, 어떤 측정법으로서 동일한 시료를 여러 번 무한에 측정을 했을 때 데이터 분포의 요 평균치하고 참값과의 차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보시면 여기 재현성은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떠냐 여기 물어보는 거고, 안정성, 반복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확성이죠. 평균값하고 참값과의 그 차이, 정확성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가죠. 자, 관리도에서 측정한 값을 차례로 타점을 했을 때 여기 어떤 그래프에다가 점을, 이거는 평균값이 되는 거죠. 자, 이 평균값 위아래 계속 타점을 했을 때 어떤 그 타점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경향, 이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죠. 우리 그 패션에서도 내년에는 코트가 어떤 쪽으로 나간다, 이런 게 다 트렌드잖아요. 경향이 어느 쪽으로 흐른다는 거. 그래서 타점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답 경향. 그래서 3번이고 답이 된다는 거. 다음에 57번 가죠.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목적. 자,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그 목적은요, 로트의 분포의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트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규격과의 비교를 통한 부적합률의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에 보면 품질 항목 중 개선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을 때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은 비용 구배를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어떤 그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시간이 5일이 걸리죠. 이때 비용이 2만 원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려고 특급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덜 들겠죠. 그래서 이때 소요되는 그 시간이 3일이에요. 그다음에 비용은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야식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3만 원 정도 드는 거죠, 지금. 자, 보시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5일이 걸리고 이때 비용은 2만 원. 요거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급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3일이 걸리고 이때 비용은 3만 원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즉 정상적인 작업하고 특급으로 일했을 때 그 작업의 그 비용 구배를 물어본 거죠. 자, 비용 구배의 단위가 지금 뭐예요? 원 퍼 일이죠. 하루에 얼마 더 드느냐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날짜는 며칠이 줄어요? 5일에서 3일로 주니까 2일이 줄어드는 거죠. 비용은 얼마가 늘어나요? 2만 원에서 3만 원이니까 1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계산하시면 하루에 비용이 5천 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5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열만 시켜도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죠. 하루에 5천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다음에 59번 가죠. 자, 59번은 무결점 운동. 자, ZD라는 거, 이거는 미국의 마틴 항공사에서 그 품질 개선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 Z는 제로죠, 제로. D는 디펙트.
제트라는 것은 결점이죠, 결점. 결점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결점 운동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ZD.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0번 가죠. 자, 컨베이어 작업과 같이 이게 단조로운 작업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무력감하고 구속감을 주죠. 그래서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런 단조로운 단점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직무 설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자율 경영팀 활동을 권장한다. 하나의 연속 작업을 길게 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짧게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보기만 읽어봐도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자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도록 한다. 직무 확대나 직무 충실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했는데 금방 여러분이 하나의 연속 작업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무력감하고 구속감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